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옛날 옛적 서쪽 먼 나라에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나무를 하며 아내랑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요. 알리바바는 당나귀와 함께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패서 장작으로 만들어 마을에 내다 팔았답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는 나무를 하러 당나귀와 숲으로 갔어요. 한참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거였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알리바바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였답니다. 알리바바는 당나귀를 큰 나무에 숨기고 자신도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곧 말을 탄 무리는 알리바바가 있는 쪽으로 도착했지요. 알리바바가 나무 위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 40명이었답니다. (40명의) 말을 탄 무리는 말에서 무거워 보이는 자루 하나씩을 들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외쳤지요. 훔친 물건이지만 조심조심 다뤄. 비싼 물건들이니까. 알리바바는 그 40명이 도적임을 알아차렸답니다. 40인의 도적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 자루들을 내려놨는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위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그 뒤로 동굴이 하나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40인의 도적들은 자루를 들고는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40인의 도적들이 동굴 안으로 다 들어가자 커다란 바위가 저절로 움직여 동굴을 막아버렸지요. 알리바바는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참이 지나고 동굴 문이 열리고는 도적들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도적들이 다 나온 걸 확인하고는 동굴을 향해 외쳤어요. 닫혀라 참깨. 주문을 외우자마자 동굴이 스르르 또 닫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동굴이 닫힌 걸 확인하고 40인의 도둑들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지요. 알리바바는 40인의 도적들이 저 멀리 사라지자 나무에서 내려와서 커다란 바위 앞으로 갔답니다. 알리바바는 우두머리가 말했던 주문을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고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굴 안에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리바바는 당나귀에 실을 수 있는 수만큼의 자루에 금은 보화를 잔뜩 담고는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를 향해 외쳤답니다. 닫혀라 참깨. 알리바바는 동굴이 닫힌 걸 확인하고는 당나귀에 금은 보화를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자루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집에 도착한 알리바바는 부인을 불렀지요. 알리바바는 부인에게 금은 보화를 얻은 일련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답니다. 부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 금은 보화를 묻어야 하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금은 보화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계량컵을 카심 아주버님께 찾아가서 빌려올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절대로 카심 형한테 금은 보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카심은 알리바바의 형으로 가난한 알리바바와는 다르게 부자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자인 카심은 가난한 알리바바를 항상 무시했답니다. 알리바바 아내는 그런 카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저기 카심 아주버니 계신가요? 카심이 아주 거만한 얼굴을 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시오? 뭐가 필요한 거요? 또 음식을 달라고 온 거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기분이 나빴지만 티를 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이 식량을 계량할 수 있는 컵을 빌려오라고 해서요. 빌려주실 수 있나요? 카심은 계량컵을 빌려주려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컵 밑에 끈끈이를 발라 빌려주었어요. 그걸 까마득히 모르던 알리바바의 부인은 흥얼거리며 계량컵을 들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계량하고 땅을 깊게 파서 묻었답니다. 얼마 후 알리바바의 부인은 계량컵을 가지고 카심에게 가서 돌려주었어요. 카심은 알리바바 부인이 가져온 계량컵 밑을 봤죠. 계량컵 밑 끈끈이에는 아까 계량했던 금은 보화 중에 금화 하나가 붙어 있었답니다. 아니, 이거 찢어지게 가난한 알리바바가 금화를 컵으로 계량할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카심은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카심은 알리바바를 찾아갔죠. 알리바바야, 너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거냐? 찢어지게 가난했던 네가 집에서 계량컵으로 금화를 계량해? 금이 어디서 났는지 말해. 어서. 알리바바는 딱 잡아댔지만 카심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실토하고 말았답니다. 형님,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금화의 주인들이 너무 무서운 놈들이라 숨겨야 해서요. 형님,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 하지만 맨입으로는 안 되지. 금화를 좀 내놓고. 아니다. 그 도적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동굴 문을 열게 해줄 주문을 알려다오.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말한 뒤에 주문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카심은 금은 보화를 잔뜩 가져올 심산으로 당나귀 10마리를 끌고 도적들의 동굴을 찾아갔죠. 그리고 동굴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에 소리쳤어요.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의 말대로 주문을 외웠더니 커다란 바위는 주문에 맞춰 열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칠까? 다쳐라 참깨.
바위는 다시 카심의 주문으로 닫혔죠. 신기하군. 신기한 건 둘째치고 여기 금은 보아봐라. 산처럼 쌓여있네. 카심은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도적들이 모아놓은 금은 보아를 자루에 담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카심은 자루에 가득 금은 보아를 담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주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주문의 마지막이 기억나지 않았지요. 뭐였더라? 열려라 참새. 아니야. 열려라 케이크. 아니야. 깻잎 아니었나? 이거 어떡하지? 카심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40인의 도적들이 동굴에 도착했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 밖에서 주문이 들려왔고 벌벌 떨고 있는 카심 앞에 40인의 도적이 나타났지요. 도적들은 카심을 보자마자 칼로 목을 베어버렸답니다. 도적들의 두목은 보물 창고로 들어온 카심을 보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물 창고를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카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동굴 이곳저곳에 뿌려놓았어요. 한편 카심의 부인은 늦은 밤이 되어도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었죠. 불안에 떨고 있는 카심의 부인은 알리바바를 찾아갔답니다. 도련님, 우리 남편이 당나귀를 끌고 숲으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네요. 알리바바도 카심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나귀 3마리를 끌고는 바로 도적들의 보물 창고로 향했지요. 알리바바는 주문을 외웠답니다. 바위 문이 열렸을 때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형인 카심의 온몸이 잘려서 여기저기 버려져 있던 걸 보았지요. 너무 무서웠지만 자기 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에 당나귀 한 마리에 형의 몸을 주어서 자루에 넣었어요. 남은 2마리 당나귀에게는 금은 보화를 싣고 그곳을 나와 버렸답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한 알리바바는 부인에게 금은 보화를 숨기라고 말한 뒤에 카심의 집으로 향했어요. 카심의 집 문을 두드리자 모르지아나라는 여자 노예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죠. 모르지아나는 머리가 똑똑했는데 카심이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물어보고 의지할 정도였답니다. 알리바바는 모르지아나에게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본 거, 지금 들은 거는 다른 곳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저 당나귀가 업고 있는 자루에는 너의 주인인 카심의 시신이 있어. 우리는 너의 주인이 늙고 병들어서 죽은 걸로 만들어야 돼. 널 믿는다 모르지않아. 이렇게 말하고 알리바바는 카심의 아내에게로 가서 위로의 말과 카심의 시신을 전했지요. 한편 모르지아나는 알리바바의 말을 듣고 급히 약재상한테 찾아가서 카심 주인이 아프다며 약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약재상에게 약을 받은 모르지아나는 다음 날도 찾아갔죠.
주인님이 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모르지아나와 우울한 표정의 알리바바와 카심의 아내를 보았기에 얼마 후 카심의 집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지아나는 무스타파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어요. 모르지아나는 무스타파에게 금화 한 잎을 주며 바느질 도구를 챙겨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려야 된다고 말했답니다. 무스타파는 카심의 집 앞까지 와서야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무스타파는 카심의 갈기갈기 찢긴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모르지아나는 무스타파 손에 금화 한 잎을 더 쥐어주었어요. 서둘러서 이 시신 토막을 하나로 꿰매주세요. 일이 끝나면 금화 한 잎을 더 주겠어요. 무스타파는 카심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꿰맸답니다. 무스타파의 일이 다 끝나자 모르지아나는 다시 무스타파의 눈을 가려서 무스타파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집에서는 알리바바와 카심의 아내가 카심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깨끗이 닦여서 장례를 치렀지요. 결국 카심이 찢겨져 죽은 것을 숨길 수가 있었답니다. 한편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금은보화 상당수와 카심의 시신이 사라진 걸 알고 놀랐어요. 누가 우리의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여라. 도적들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마을로 떠났죠. 도적은 변장을 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답니다. 그러다가 구두가 떨어져 구두 수선 가게로 갔는데 거기에 무스타파가 마침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아, 주인장, 내 구두를 좀 꿰매주게. 이거 너무 좀 심하게 떨어져서 수선하기는 좀 힘들 건데 되겠나? 무스타파는 씩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 얼마 전에 시체도 꿰맸는데 이 정도야. 도적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무스타파에게 시체를 꿰맸던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는 눈을 가리고 가서 확실한 장소를 가르쳐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적은 금화 한 잎을 주고는 그냥 그 금방이라도 좋으니 잘 알려준다면 금화 한 잎을 더 준다고 했죠. 결국 무스타파는 눈을 가리고 더듬더듬거리며 자기가 갔었던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고 여기서 멈췄었지. 여긴 것 같습니다. 무스타파는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알리바바의 집 앞에 멈췄어요. 도적은 무스타파를 금화 한 잎을 더 주고 집으로 보낸 후에 그의 집을 잊어버리지 않게 문 앞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지요. 얼마 후에 모르지아나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문 앞에 동그라미 표시를 봤어요.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표시가 생겨 모르지아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모르지아나는 혹시 누군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해놓았을 거라 생각하고는 이웃집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다 해두었답니다.
한편 도적은 두목에게로 가서 염탐의 결과를 알리고는 다른 도적들을 다 이끌고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만 있어야 할 동그라미 표시가 온 동네 문 앞에 다 있었어요. 두목은 화가 너무 났지요. 그들의 야영지로 돌아가자마자 염탐을 다녀온 도적을 단칼에 죽여버렸답니다. 다른 도적을 시켜 다시 그 집을 찾으라고 했지요. 그 도적도 알리바바의 집을 찾았고 이번에는 빨간색 분필을 써서 문 앞에 표시를 해놨어요. 하지만 영리한 모르지아나는 이번에도 표시를 찾아내 온 동네에 빨간색 분필을 써서 표시를 해놨답니다. 다시 도적들이 마을로 들어왔지만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했지요. 결국 두 번째 염탐한 도적마저 두목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두목은 계속해서 부하들을 잃자 자기가 스스로 찾기로 했답니다. 두목은 다른 도적들과 마찬가지로 무스타파의 안내를 받아 알리바바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을 기억한 후에 야영지로 돌아가서 집에 쳐들어갈 계획을 꾸몄지요. 당나귀 19마리에 38개의 항아리를 매개하고는 한 개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고요. 다른 37개의 항아리에는 두목을 빼고 37명밖에 남지 않은 부하 도적들을 싣고는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두목을 포함한 38명의 도적들은 어두컴컴한 저녁이 돼서야 알리바바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기 계시오. 내 멀리서 온 기름장수요. 혹시 오늘 하루만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두목을 못 알아보고는 그를 접대할 저녁을 차리라고 했지요. 융숭한 대접을 받은 두목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일일이 열어보고는 속삭였답니다. 내가 창문으로 돌을 던지면 그때 항아리에서 나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라. 두목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알리바바를 죽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램프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버렸죠. 알리바바는 모르지아나에게 밖에 기름 장수에 기름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모르지아나는 밖에 당나귀에 있는 기름통에 다가가자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두목, 지금 나가면 됩니까? 모르지아나는 곧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아리를 돌아다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모르지아나는 항아리 사이를 돌아다닐 때 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만이 기름이 가득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그래서 모르지아나는 항아리 안에 기름을 쏟아놓고 활활 타오르는 장작 위에 끓였죠. 펄펄 끓은 기름을 들고 항아리를 돌아다니며 콸콸 부었어요. 항아리 속의 도적들은 펄펄 끓는 기름에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답니다. 모르지아나는 기름을 다 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와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한편 두목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창문으로 돌을 던졌어요.
돌을 아무리 던져도 부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아니, 저것들이 자는 거야 뭐야? 화가 잔뜩 난 두목은 항아리로 와서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러나 항아리 안에는 기름에 타서 죽은 부하들의 시체만 있었죠. 놀란 두목은 알리바바 집에서 혼비백산하며 도망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알리바바는 아직도 밖에 있는 당나귀들을 보았어요. 아니, 그 기름 장수가 아직 길을 안 떠나셨나? 아, 맞다. 집에 기름이 없던데. 기름 장수한테 기름을 좀 사볼까? 알리바바는 기름 항아리를 열어봤지요. 그리고 그 안에 죽은 도적들의 시체 때문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알리바바 앞에 모르지아나가 나타났어요. 알리바바 주인님, 어젯밤 그 기름 장수는 아마 카심 주인님을 죽였던 도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기름 항아리 안에 숨어서 알리바바님을 죽일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동네 집 앞에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죠. 도적들이 우리 집에 표시해 놓은 걸 제가 동네 문 앞에 전부 표시해 놨어요. 알리바바는 모르지아나의 말에 크게 놀랐죠. 네가 우리 가족 전부를 살렸구나. 생명의 은인이야. 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지? 그래, 넌 이제 자유다. 모르지아나? 정말 고마워. 한편 간신히 도망을 친 두목은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꿨어요. 두목은 변장을 한 후 알리바바의 집 근처에 집을 빌렸지요. 두목은 화려한 비단을 꽉꽉 채워놓고는 비단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알리바바 집 주위를 돌아다니던 두목은 알리바바 아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호의를 베풀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알리바바의 아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어느 날 알리바바의 아들은 친해진 두목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답니다. 두목은 가슴에 칼을 품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어요. 알리바바는 아들의 친구를 성심성의껏 맞이했죠. 그런데 알리바바 집에 일을 도와주러 온 모르지아나는 두목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두목은 가슴속의 칼을 빼들려고 했어요. 그때 모르지아나가 나타났죠. 알리바바님, 저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 보답으로 제가 춤을 보여드릴까 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고맙구나 모르지아나. 그래, 한번 쳐주겠니? 모르지아나는 두 손에 칼을 들고 칼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르지아나는 두목의 근처에 다가가서 두목 가슴에 칼을 박아버렸어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두목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모르지아나, 이게 무슨 짓이냐? 알리바바는 크게 화를 냈죠. 알리바바님, 보세요, 이 얼굴을. 모르지아나는 두목의 얼굴에서 변장을 벗겨버렸어요. 아시는 얼굴 아니십니까? 얼마 전에 주인님 집에 왔던 기름 장수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비수를 숨기고 있죠. 맞습니다. 이놈이
도적들의 두목입니다. 알리바바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르지 않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래,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니? 내 아들과 혼인하거라. 어떠냐? 이 말을 들은 모르지아나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둘의 결혼식 날 알리바바는 보물창고의 비밀을 알려주었지요. 알리바바와 그의 자손들은 보물창고의 보물로 대대손손 아껴 쓰며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람의 냄새가 이제는 여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90년대 홍콩 영화가 정말 고프네요. 오늘은 뭘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행복이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행복하겠네요. 행복한 밤 되세요.